사냥감 선별. 사이비 종교는 피해자를 선정할 때부터 특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친구랑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냐.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던 길에서 전도하는 방법. 저런 사기에 누가 당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포교 방법에는 교묘한 심리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이비라고 바로 알아차려 안 먹힐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JMS는 바로 그 부분을 역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경계심이 강하고 자아가 안정된 사람, 즉 선교가 어려운 사람들은 길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왔을 때 바로 거절할 확률이 높죠. 이런 사람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더라도 결국 사이비를 믿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아가 약한 사람을 걸러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일부러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단칼에 거절할 만한 뻔한 선교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어떤 언니가 안녕하세요. 키가 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169.5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70이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스팸 메일을 보내는 범죄 집단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팸 메일에 일부러 문법을 틀리거나 말도 안 되는 오타를 낸다고 하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 사기가 당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선별해내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인 거죠. 애정폭탄 기간.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밝았어요. 그리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도 컸고요. 사이비 종교는 새로운 신도를 받으면 처음에 애정폭탄 기간을 갖습니다. 입교 후보자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는 기간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신도들이 신규 회원에게 마주칠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식이죠. 언뜻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칭찬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언니한테 이미 건강검진이라든지 병을 낫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라고 생각했죠. 나보고 축하한다고 신부가 된 거 축하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신부라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가야 된다면서. 아무리 애정폭탄을 받더라도 이후 사이비의 이상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도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JMS의 피해자들은 모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느꼈지만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안심시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잘못 생각했나 보다 라고 합리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동료 집단을 이용해 세뇌를 강화시키는데요.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좋아해주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면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는 의심의 탓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포교를 할 때 여러 명이 가는 것, 종교 행사를 할 때 집단으로 하는 것, 사원을 지을 때 대규모로 짓는 것 등 모두 사이비 집단은 인간의 사회성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종교 집단 내 공동생활을 확대하는 데에 온 신경을 기울입니다. 성망리 달박골. 정명석의 생가를 성역화해 놓은 곳. 여기서 같이 살아요. 수십 명, 100여 명에 육박하는 여자들이. 심지어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소집단을 만들어 함께 움직이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끼리 관계를 쌓고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JMS의 수련원 월명동으로 들어가면 일반 사회의 사람들과 관계는 단절되고 JMS 내 사람들과의 관계만 쌓기 때문에 더욱더 그 관계를 신뢰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다. 정명석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 더럽고 쓰레기 같은 행동을 어떻게 유인하고 납득시켰을까요? 치열을 하는데 유독히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쳐다보지? 기대감에 약간 설레기도 하고 그런 분을 만난다는 게 나한테 온 인생 일대의 기회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인간에게 연대감 외에 또 중요한 욕구는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특히 특정 집단 내 리더라고 존경받는 대단한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되겠죠. 정명석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JMS 내에서 신성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신도들은 그런 구원자가 자신을 단독으로 대면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 생각하죠. 이걸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있다는 좋은 느낌을 줘서 의심을 잊게 하는데요. 실제로 피해자들은 정명석과 단독 대면했을 때 자신도 특별해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명석 씨하고 살을 섞은 경우는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감투를 주기 때문에 정명석이 항상 젊은 여자를 탐해요. 정명석에게 제공하면 국사가 주어지고 애들 관리하는데 돈도 주어지고. JMS 집단 내의 한 직책인 보고자는 정명석에게 여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종교 집단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위는 바깥 사회에서 전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MS라는 그들만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생기는 중요한 감투죠. 책 심리조작의 비밀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주변 사람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으면 질투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그 행동을 모방하면서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데요. 그래서 이미 세뇌당한 보고자들은 여자를 모집하는 모습을 일부러 다른 여신도들에게 노출시켜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여신도들은 경쟁심 때문에 의심을 풀고 오히려 직위를 얻기 위해 자기도 열심히 선교해야겠다 다짐하죠. 그렇게 여러 명의 여신도들이 함께 한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긴장을 풀고 친해져서 이후 첫 번째 단계인 애정폭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JMS 조직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수많은 직위들이 존재하는데요. 신도들이 특정 행동을 하면 정명석이 보상으로 아무 직위나 만들어 수여해서 신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함이죠. 정명석의 허락. 내가 나 미스코리아 나가볼까?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했더니 수미한테 물어봐라. 그래도 하늘의 허락을 받으면 또 안전하지 않겠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허락받고 축복기도 받고 싶은 마음에 들어갔죠. 피해자들이 JMS를 믿었던 당시를 떠올릴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허락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당연한데도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행동을 정명석에게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사이비 종교는 신도들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도마다 멘토가 되는 선배를 배정하고 세세한 일까지 모조리 멘토와 상담해서 결정하게 하는데 말이 좋아 상담이지 당연히 멘토의 지위가 더 높으니 결국 거의 모든 행동을 자신이 아니라 남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도들은 점점 멘토에 의존하게 되고 어느새 평범한 일상생활부터 사적인 성생활 문제까지 각자의 멘토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정명석 교주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스펀지 같은 뇌. 컨테이너가 몇 군데 있는데요. 언니들이 따닥따닥 붙어갖고 불쌍하게 지냈어요. 이제 나무 심거나 돌 작업하면은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계속 주님의 업적, 주님의 행하심 그런 거 봐야 된다고. 수면을 제한하여 일부러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심리 조작 방법입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인간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또 사이비 종교는 일부러 단순한 생활을 강요하고 TV나 신문 등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제한된 정보만 접하게 합니다. 갑자기 이런 극단적 상황에 놓이면 우리의 뇌는 신기한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항상 일정량의 정보를 처리하다가 갑자기 정보량이 줄게 되어 뇌는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어떤 정보라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게 되는데 평소에는 수용하기 어렵던 사상도 유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죠. JMS는 일부러 여성들에게 고된 생활을 강요하여 피로가 쌓이게 하고 단순 작업을 통해 뇌에 입력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한합니다. 그리고 집회 시간에만 강한 자극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JMS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하죠. JMS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비 종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옴진리 교에서는 신도를 외부와 격리된 사티함에 살게 하고 단조로운 수행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정보를 제한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독방에 감금해서 특정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뇌를 만들어버리죠. 수강번호가 1178인데 새벽 1시에 기도하고 오후 1시에 기도하고 저녁 7시에 기도하면 팔자가 펴진다. 또한 교리를 가르칠 때에도 악독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진리탐구라는 명목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나 집회를 강요하는데 오랜 시간 사람을 붙잡아두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게 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로해지죠. 처음에는 재밌는 상식 강의로 저항 없이 듣게 하고 심리적인 저항력이 저하되었을 때 평상시 같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사이비의 핵심 교리를 조금씩 설파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30개론 말씀이 있다. 한 중급쯤 봤을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메시아예요? 피그 말리온. JMS 탈퇴자들은 무엇보다 정명석이 너무 정확한 예언을 해서 쉽게 믿은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자기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서 너 엄마 안 죽어 살았어요 진짜로. 암이라는 진단이 내릴 줄이야 하면서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들은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에서 마치 짠 듯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기적이라고 믿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심리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먼저 피그말리온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스스로의 몸에 암시 효과를 일으켜 기적을 일으켰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실제 현실에서도 교사나 의사가 넌 공부 잘할 수 있어, 나 금방 병이 나을 거예요 같은 말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 수단으로 둔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분명 교주의 말 중 대부분의 예언은 틀리겠지만 수없이 많은 예언을 뱉다 보면 하나 둘씩 맞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사이비 집단 측에서 틀린 예언은 그럴싸한 변명을 대거나 최대한 숨기고 한두 가지 운 좋게 맞은 예언은 확실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JMS가 처음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소위 스카이에 다니는 고학력 신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없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카이? 스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는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헛똑똑이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사이비 종교는 지식 수준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의 허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현혹 방법은 결국 상대가 내 심리를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 조작은 눈에 안 보이고 자신도 눈치 못 챈 상태로 사상을 잠식하기에 미리 상대의 의도를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설명드린 심리 조작 방식은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심리다에서 나온 사이비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자신의 의지로 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가 조작되었던 것이다. 사이비의 현혹 방법 외에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 조작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심리 조작의 비밀, 저자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